안녕하세요. 개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대전 성심동물 메디컬 센터 고대량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드렸지만 한 번 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의 성심동물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원장 고대량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유튜브로 슬기로운 성심생활, 그리고 행밤, 그리고 베테랑이라는 총 3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고원장이라고 이제 닉네임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채널 수가 굉장히 많은데 채널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일단은 채널을 처음에 개설을 할 때는 이제 고고동물 메디컬 TV라는 이름을 설정을 해서 했는데, 그것을 수의사들만 볼 수 있는 채널, 이제 베테랑으로 이제 이사하게 되고, 지금 슬기로운 성심생활은 이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조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로만 구성되어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가 이제 슬기로운 성심생활 채널에 출연해서 중성화에 관해서 이제 또 외과 아이들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개골 탈구라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슬개골 탈구가 이제 슬개골이라는 이름이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 우리 사람에서도 이제 무릎뼈 만져지는 부분, 무릎뼈가 곧 슬개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소형견들이 많이 발생되는 질환인데, 이게 안쪽으로 빠졌을 때는 이제 내측 탈구, 외측으로 빠졌을 때는 외측 탈구, 또에 양쪽으로 같이 빠지는 양측성 탈구도 이게 나눠질 수가 있죠.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제 슬개골 탈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혹시 그러면 단계가 뭐 1기부터 4기 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오늘 뭐 단계별로 또 어떤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게 아마 다르게 될 텐데, 원장님께서는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술을 하시는지. 일단 이전에는 우리가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1단계는 뭐 빠지지 않는 정도의 흔들림, 2단계는 빠졌다 다시 환납이 되는 거, 3단계는 계속 빠져있는 상태, 4단계는 아예 빠져있어서 환납이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판단 기준은 수의사가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평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대다수 기수로 따지면 3기가 가장 많겠죠. 3기가 가장 많이 오게 되고, 그 이후에 방치가 되면 이제 4기가 될 텐데, 대부분 수술은 3기에서 제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접종이라든지 아니면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2기 정도가 발생이 되더라도 언지를 하고 환경 개선이 되지 않거나 하게 되면 어쨌거나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수술적으로 미리 예방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한 편이죠.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슬개골 탈구 상담을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 다리를 만져보면 잘 걷고 있는 경우에도 단계가 2기, 3기인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서 보호자분들께 이제 아이는 슬개골 탈구 3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놀라곤 하시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그 슬개골 탈구가 만약에 있는데 잘 걷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요. 그런 경우에 저는 보호자분께 말씀을 드려도 지금 잘 걷는데 굳이 수술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히 뭐 2기든 3기든 어떤 애들은 쩔룩쩔룩 하는데 어떤 애들도 잘 걷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보통 슬개골 탈구가 있다고 해서 애들이 모두 다 파행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천성적인 아이들은 이미 빠진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다니는 거죠. 결국은 슬개골의 원리는 일정 운동을 해야 되는 무릎뼈가 빠진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는 그게 정상이라고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빠진 쪽의 근육들이 변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다리라든지 이런 걸음걸이의 변형이 생기고, 덩달아서 어떤 보호자님은 이 아이가 어깨가 아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깨 검사는 정상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뒷다리가 계속 벌어지게 되면 그에 맞춰서 앞다리가 조금씩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체중을 실을 때 앞으로 쏠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걷는 상황이더라도 원칙은 수술이에요. 원칙은 빨리 교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차후에 생길 수 있는 관절염이라든지 아이가 십자인대가 끊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미리 예방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심리적인 부분이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호자님이 애가 잘 걷는데 수의사가 촉진을 해갖고 탈구가 있습니다, 수술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보호자분 입장에서 와닿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다리가 아파서 온 게 아닌데 수의사의 설득을 통해서 내가 수술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수술이 잘 되면 보호자분이 느끼시기에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원래 잘 걸었으니까 수술해도 잘 걸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본전인 거예요, 수의사가 아무리 잘해도. 근데 만약에 행여나 설득을 해서 잘 걷는 애를 수술했는데 못 걸었다, 다리를 들고 다닌다, 그렇게 되면 컴플레인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괜히 수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내가 수술을 했는데 다리를 못 딛게 했다, 이런 문제. 그럼 수의사 선생님도 그걸 알아요.
수의사 선생님도 알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빠지는 걸 알지만 보호자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빠지는데 잘 걸으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서 다리 절대 수술합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병에 대한 방치가 되는 거죠. 맞아요. 계속 진행되는 거 알고 나중에 파행이 돼서 수술하면 다리가 아파서 왔으니까 보호자분이 그 명분이 있고 수술하고 나서도 행여나 만약에 다리를 바로 못 딛거나 그래도 다리가 아팠기 때문에 회복 시간이 긴다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그건 좋지 않은 거죠. 맞아요. 아이한테는. 아이는 그동안에 계속 안 좋은 무릎을 가졌었고 그 뒤에 수술한다면 당연히 재활 기간도 많이 걸리고 회복률도 높지가 않겠죠. 네. 그 부분은 확실히 보호자분들이 좀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슬개골 탈구를 만약에 한 번이라도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만약에 수술해야 되는 단계라고 하면 빨리 해서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요새 뭐 영양제도 잘 나오고 정형외과 수술 후에 이제 재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수술 안 하고 뭐 영양제, 재활 도구 아니면 재활 운동 이런 걸로 혹시 뭐 그것만으로는 안 될까요, 치료가? 이렇게도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이 질문도 사실 재미상에서 많이 듣게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슬개골 탈구라는 질환은 지극히 해부학적인 이상이에요. 원래의 구조를 형성을 못하고 빠진 구조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차량의 엔진 오일을 엔진이 망가졌는데 거기다 오일을 넣어봤자 결국은 그 엔진은 돌아오질 않아요. 그죠? 엔진 오일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정상적인 엔진 가동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거기에 오일을 넣어야지 좋아지는 거잖아요. 영양제도 똑같아요. 정상적인 슬개골 탈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양제가 들어와야 관절염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순서가 바뀐 거죠. 수술을 하고 나서 영양제를 먹는 게 더 효과적인 거고 정말 피치 못하게 아이가 예를 들어서 14살, 15살인데 뭐 다른 암이 있다든지 심장병이 있다든지 이러한 마취가 불가능할 때는 그때는 보조적으로 주사제제, 관절염 주사제제라든지 보조적으로 재활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아이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보조를 하겠지만 어리고 괜찮은 상황에서는 빨리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양제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슬개골 탈구가 아예 없거나 또는 이제 수술해야 될 단계가 아닌 뭐 예를 들어 1기 혹시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좀 좋을지 그런 거 팁이 있을까요? 그거는 보통 제가 이제 보호자분에게 입양을 받거나 어린아이들 특히나 그런 빠질 수 있는 품종들 슬개골이 잘 일으킬 수 있는 품종들 푸들, 뭐 포메라니안, 말티즈 이런 아이들한테는 지극히 환경적인 개선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에 나눠지는 부분이 뭐냐면 동양에 유독 슬개골 탈구가 많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항상 미끄러운 바닥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의 거실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이런 외부에 나오면 대리석 같은데 쉽게 비유를 하면 우리한테는 그게 아이스링크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프를 하는데 바닥이 아이스링크장이에요. 그럼 당연히 미끌리면서 그대로 무릎이라든지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가듯이 항상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어떠한 이제 패드, 뭐 요가 매트라든지 사람 아이를 키우면은 이제 층간소음 막기 위해서 쓰는 이런 걸 깔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두 다리로 일어서서 얘 못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막을까요? 사실은 못 막아요. 맞아요. 자기가 두 다리 일어나는 거 어떻게 막아요? 대신 두 다리 일어났을 때 바닥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항상 바닥을 조금 미끄럽지 않게 깔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집에서 최대한 이제 단계가 없는 경우에는 예방을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또 이제 단계가 높아서 진단을 수술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받으신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예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 계알람 이제 채널에 이미 뭐 유명하죠. 이제 구독자도 이제 10,000명, 20,000명 다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채널에 제가 첫 번째 게스트로 출연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이러한 이제 수의학에 관련된 또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지식 정보 채널이 조금 더 잘 돼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너무나 기쁘고 이런 이제 제가 항상 채널을 기획을 하다가 맞아요. 이렇게 출연을 해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네요. 네, 항상 뭐 출연하기 전에는 카메라 세팅하고 뭐 하고 뭐 하는 거지만 이런 게스트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첫 번째 저도 인터뷰에서 좀 미흡한 부분 많았을 텐데 일단 너무 말을 너무 잘하시니까 아마 이제 오디오가 아마 고 원장님 것만 나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슬기로운 성심생활 채널도 꼭 한번 가보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